안녕하세요. 2021년 작년에 3,400명이 고독사로 숨졌다고 합니다. 절반이 5060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4배나 많다고 합니다. 실직하고 이혼한 중장년이 사회와 단절되면서 그러한 결정을 한 거라고 하네요. 곁에는 컵라면과 세금 독촉장 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방치된 죽음, 이를 고독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규모가 3,400명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서 21년 5년 동안 15,000명, 5년 사이에 40%가 증가했답니다. 씁쓸한 거죠.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하고 단절돼서 혼자 산다. 그리고 자살이나 병사로 숨지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시신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이 벽돌이 뭡니까? 빨간 벽돌입니다. 겨울에 매우 춥고 여름에 매우 더운 건물이죠. 아주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술병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022년에는 추정컨대 5,000명도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씁쓸하고 암울한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몰락하지 않게끔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가 되게 충격적인 건 중장년층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 30대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고독사한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을 전문으로 해서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느끼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참 살아가는 게 별반 다르지 않구나. 특별하지 않구나. 근데 확실한 건 고립되고 외로움을 타고 또 경제적으로 공공해지면 언제든지 누구나 저런 지경에 내몰릴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집값도 너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면 직장이 탄탄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이런 일자리들은 넘치지만 안정적인 고임금의 일자리는 점점 부족하죠. 온갖 스펙을 다 쌓은 청년들도 그런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중장년에 나이 들고 학력이 낮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이들은 더욱더 궁지로 내몰리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실직이나 이혼이나 별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더 그런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궁지에 이제 가까워져 있다는 겁니다. 씁쓸하고 충격적인 얘기인데 저런 것들이 개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는 사회가 더 큰 문제인 거죠. 지금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주 52시간을 무력하고 주 68시간이니 뭐니 하면서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죠. 국민연금은 수령하는 나이를 더 뒤로 미루고 정년을 연장하려 하고 그리고 더 장시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만 잘 살고 보통의 사람들은 더 학대받고 더 이용당하게끔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그러한 것들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죠. 이러한 세상이 한국이다 보니 쉽사리 계층이동도 어렵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러한 사회가 좀 괜찮아지고 좀 활력 넘치고 좀 희망찬 사회가 되게끔 혹시라도 좀 나은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렇게 외롭게 혼자서 조용히 고독사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무책임과 그들의 게으름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겨야 될까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개인화되면서 이기적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더 불신하고 더 혐오감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데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몰리면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저도 모르게 앞에 사람을 밀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아주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남성이 아닌 여성일 때 더욱더 불안감과 더 공포를 느낍니다. 왜겠습니까? 뭐 최근에는 뭐 성추행이니 뭐니 뭐 온갖 것들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일에 연루가 돼서 창피를 당하거나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저만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뭐 페미니스트니 아니면 뭡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타인을 멀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가까이 하자게 만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 그때 뭐 심폐소생술을 해서 뭐 남성이 여성 피해자에게 여성 이제 그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갈 수 있는데도 괜히 성추행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문제가 될까봐 꺼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지나가다 나도 모르게 사고를 당한 큰 어려움을 당한 타인을 봤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냐라는 거죠. 안 생기죠. 괜히 잘못 엮였다가 내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불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의 정부, 지금의 여당, 야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정치적인 기득권들 그리고 재벌가 족벌가들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말조심하게 하는 그들이 만든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고독사를 만들었고 그들이 저런 고독사를 방치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봅니다. 이래저래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바뀌어가고 경제적으로 공공해지면서 고독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점점 안 좋아지는 쪽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인이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고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 관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